자, 삼각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책 108쪽이에요. 108쪽. 이번에는 이제 이 교재하고 우리 교과서 내용까지 다 연계를 해서 분석을 하면서 이제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도 어떻게 되는지 모두 한번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첫 번째 주기함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기함수. 자, 한번 볼까요? 주기함수. 이것만 잠시만. 주기함수. 어떤 함수 fx에서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x 플러스 ps의 함수값과 x에서의 x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를 만족시키는 0이 아닌 정상수 p가 존재할 때 얘를 주기함수라고 부르고 그 최초의 양수 p를 그 함수의 주기라고 한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자동화 작업할 때 그 로봇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흘러갈 때 물건이 쫙 지나가면서 얘가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같이 작업한대. 그럼 어느 정도 선 지나고 나면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걸 하나의 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최소의 양수 p를 그 함수의 주기라고 한다. 그래서 p가 주기이면 fx에서의 함수값과 x에서 p만큼 더 갔을 때의 함수값과 2p만큼 더 갔을 때의 함수값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똑같은 함수값을 가진다. 예상하겠지만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삼각함수가 그러한 주기함수가 됩니다. 똑같은 값들이 반복되는 그런 함수가 되고요. 자, 그 주기함수를 표현하는 또 다른 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x에서 마이너스 a만큼 갔을 때의 함수, 마이너스 a에서 x만큼 갔을 때의 함수값과 x에서 a만큼 갔을 때의 함수값, a에서 x만큼 갔을 때의 함수값. x가 변수니까 얘가 상수죠. 상수를 기준으로 상수 여기가 a가 있어요. a를 기준으로 여기에서 마이너스 a에서 x만큼 더 갔을 때 그러면 마이너스 x가 있으면 여기 0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러면 또 여기 a에서 x만큼 똑같은 거리만큼 갔을 때의 함수값이 같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일까? 그게 마이너스 a 플러스 x고 여기는 a 플러스 x니까 여기에서 요거 빼면 이 길이가 2a가 되죠. 그럼 이 뜻은 옆에 있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 fx가 fx 플러스 2a하고 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하고 더불어서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주의. fa 마이너스 x 이퀄 fa 플러스 x. 자, x하고 a하고 바뀐 거예요. x 마이너스 a를 기준으로 x만큼 갔을 때의 함수값과 a를 기준으로 x만큼 갔을 때의 함수값이 같다는 것은 얘는 2a마다 똑같은 함수값을 갖는다는 주기함수다. 즉 얘는 주기가 2a인 주기함수다. 라는 뜻인데 밑에 있는 것은 뭐고 하면 여기에 a라고 하는 게 있는데 a에서 왼쪽으로 x만큼 갔을 때의 함수값과 오른쪽으로 x만큼 갔을 때의 함수값이 같다. 얘는 x 이퀄 a의 대칭인 함수다. 마치 2차 함수처럼 말이죠. x 이퀄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중에서 이런 거 있죠. y 이퀄 x 마이너스 a 이거 전체의 제곱. 대칭축이 a잖아요. x 이퀄 a. 여기에서 왼쪽으로 x만큼 갔을 때의 함수값과 오른쪽으로 x만큼 갔을 때의 함수값은 같은 게 2차 함수잖아요. 이런 함수 a하고 x하고 바뀌면 이런 차이를 만든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2 이퀄 fx를 만족시키고 이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f 2분의 51의 값은 얼마냐라는 건데요. 자,
요 문제풀이를 떠나서 잠시 요거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나오면 합답형 문제에서 말이죠. fx 플러스 2 이퀄 fx이면 fx는 주기가 2인 함수이다. 주기 함수이다. 주기 함수이다. 얘가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얘는 틀린 말입니다. 자, 앞에 위에 있는 설명을 보면 fx 플러스 p 이퀄 fx를 만족시키는 최소의 자수가 p일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 주기 곱하기 n 이퀄 2인 주기함수예요. 이때 n은 자연수입니다. 이때 n은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주기가 1이라도 얘는 맞다는 거죠. 주기가 1이라도 어떤 함수가 요렇게 지나갑니다. 여기가 그 뭐냐 0이고 여기가 2예요. 그러면 1마다 똑같은 거에 가니까 얘는 주기가 2라고 볼 수 없고 1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죠. 주기가 가장 작은 단위가. 또 그러면 주기가 1 아니면 2냐? 아니에요. 2분의 1이 될 수도 있어요. 2분의 1이 되면 요렇게 되겠죠? 3분의 1이 될 수도 있어요. 주기가 3분의 1이 될 수도 있어요. 주기는 꼭 자연수 아니라도 돼요. 대신 그 주기에 곱해지는 수는 자연수라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횟수는 자연수고요.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고 반드시 주기가 2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에서 저렇게 표현하면 주기는 2예요. 대부분 문제에서 하기는 그렇다라는 거고요. 하여튼 주기가 2든 1이든 2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4분의 1이든 뭐가 됐든 간에 뭐 4분의 2가 5분의 2가 돼도 되죠. 곱하기 5를 했을 때 2가 되니까 2분의 51 얘는 F에 2분의 50까지 가면 25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이제 짝수가 아니니까 얘를 2분의 48 더하기 2분의 3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면 얘는 12지 않습니까? 24지 않습니까? 그럼 2 곱하기 12 더하기 2분의 3 즉 두 개씩 밀어내면 2분의 3까지 가는 거예요. 2분의 51에서 2만큼 가면 2분의 얼마인가요? 47이 나올 거고 또 2만큼 더 들어가면 2분의 43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12번 가고 났을 때 나온 눈금이 2분의 3이란 말이고 그 2분의 3에서의 함수값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분의 3이 요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죠. 그럼 한 칸 더 들어가요. 한 칸 더 들어가면 f-2분의 1하고 그 함수값이 같을 거예요. 이제 요 범위 안에서 요렇게 정의하고 요 그래프가 계속 반복해서 똑같이 찍어내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네. 연속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뭐 정확한 네. 여기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F2분의 3과 같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2분의 3이 정의역 요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2분의 3에서 이만큼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은 요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가지고 여기 대입하면 되고 2분의 3은 여기 대입하면 안 돼요. 왜? 요 범위 안에 있는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제 요 가지고 저기다 대입하면 돼요. 저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0이 될 거고 얘는 1이에요. 얘가 주기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주기 함수를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문제가 55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주기가 p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킨다. 자, 얘가 아까 쌤이 요 주위 바로 위에 있던 그 내용이죠. 주위 바로 위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럼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fx하고 뭐하고 같다? fx 플러스 12하고 같다. fx 더하기 12하고 같다. 얘가 좀 불편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x-5를 t라고 두면 x는 t 플러스 5가 될 것이고 x 플러스 7은 t 플러스 5에다가 플러스 7을 하는 얘는 t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해되죠? 그럼 이렇게 되면 저기 있는 식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ft는 f의 t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아까 쌤이 이야기했던 거 있죠? 저게 주의가 12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어떤 주의가 있는데 주의에다가 자연수를 곱하면 12가 되는 수.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이 주의가 P일 때 P 값이 될 수 있는 모든 자연수 하면 이 자연수는 12의 약수들이에요. 분수도 될 수 있다 했는데 분수 그거 빼고 나면 뭔가를 곱해서 12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이런 거지 않습니까? A 곱하기 B 해서 C가 됐을 때 이 A를 C의 약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A, B, C가 자연수일 때 C는 A의 배수라고 하고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결국 P 값이 될 수 있는 모든 자연수의 합이라는 말은 12의 약수의 합이다 라는 뜻이고 1, 2, 3, 4, 6, 12 요걸 더한 수입니다. 이해되죠? 28입니다. 28이에요. 네. 네. 뭐 손들하네. 질문 있어서 뭐 이해 안 되는 거 없습니까 혹시? 네. 그러면 요거 이해하시고 이제 넘어갑시다. 자, 이제 sin x, 코사인 x, 탄젠트 x의 그래프를 한번 이해해보자라는 겁니다. 예전에 개념할 때 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앞단원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야기한 것은 바로 여기에서 봤었죠. 여기 시초선, 여기에 막대기가 여기 요렇게 하나 있었는데 얘가 요렇게 움직이면서 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봤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봤을 때 요 뒤에 있는 사람의 눈에서 쳐다봤을 때 아주 멀리 있으면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서 얘가 다 보이는 게 아니고 멀리서 보면 뭔가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이렇게 자라오는 요게 보인다. 요게 보이고 요게 보이고 그랬을 때 요 X축을 뭐로 두냐면 X축을 호의 길이 세타는 R분의 L이고 L은 R 세타입니다. 그렇다면 R 이퀄 1이면 L은 세타하고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즉 호의 길이의 변화 상태에 대한 각의 이 높이의 변화 상태를 그래프로 나타내는데 호의 길이가 바로 각 세타. 그런데 이걸 x로 둔다면 x 요 각의 크기가 x가 되는 거예요. 각의 크기를 x로 두고 그때 요 꼼지락 걷는 것들의 변화 상태를 그리고 나타내 보면 요런 모양새를 갖더라. 지금 여기가 뭐냐면 여기 와 있을 때고 그 지나고 나면 또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또 줄어들게 되고 그럼 여기 오면 다시 안 보이네 어디 갔지 하다가 또 요렇게 가게 되는 이런 상황. 얘가 바로 사인입니다. 사인 x의 그래프가 되고 얘가 2분의 8 90도일 때 1을 갖고
180도일 때 0이라고 하는 값 2분의 3파이 2파이. 그래서 이 사인은 얘가 딱 되면서 다시 이렇게 되는 주기가 2파이인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리고 얘는 이제 정리형은 계속 펼쳐집니다. 뭐 x가 아무리 길어도 뭐 몇 바퀴를 돌더라도 계속 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정리형은 실수 전체고 치역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다. 그러니까 제일 클 때가 1이고 제일 작을 때가 마이너스 1이고 그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원점의 대칭입니다. 원점의 대칭이고, 원점의 대칭이다 원기 회복 기함수다라고 이야기하고 홀 함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즉 요게 중요해요. f-x가 마이너스 fx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오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들어오는 거, 그게 원점에 대한 대칭입니다. 그럼 얘를 함수 사인으로 fx를 사인으로 표현해 보면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다 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요 뒤쪽에 각변환 공식에서 음각 공식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외워야 될 게 많습니다. 또 주기가 2파인 주기 함수다 라는 거 보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사인입니다. 코사인은 뒤위에서 보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즉 밑변의 길이의 변화인데요. 제일 처음에 밑변이 요만큼이었는데 줄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죠. 슝 파일 때 마이너스고요. 슝 2파일 때 다시 1로 오른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반복해서 만들어지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공통점도 많아요. 공통점도 많습니다. 정의역, 치역 전부 다 사인과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 여기 보는 것처럼 y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y축에 대해서 요걸 여기다 겹치면 겹쳐집니다. y축의 대칭이다. y축의 대칭이다. 다른 표현으로 f 마이너스 x가 fx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와우 우함수라고 이야기하고 짝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짝함수 y축의 대칭이다. 무함수라는 표현을 예전 교과서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고, 특히나 수능에서 y축의 대칭이란 말 절대 안 나옵니다. 저렇게 표현합니다. f-x 이퀄 fx일 때 이렇게 표현하지, 직접 대놓고 이 함수가 y축의 대칭이다 절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다변 문제도 이 함수는 y축의 대칭이다 이런 용어 안 씁니다. f-x 이퀄 fx가 성립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요거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서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코사인 x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똑같은 함수값을 가질 때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되겠죠? 네, 주기가 2파이라는 거 똑같고요. 결국 이 함수 잠깐만요. 괜히 시험을 여기 슝 갖고 여기는 이렇게 슝 갖고 여기가 원점이고, 자 여기서 보면 이 코사인 x, 요 코사인 x는 y 이퀄 사인 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딱 겹치지게 됩니다. 사인 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y 이퀄 사인 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플러스 2분의 파이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는 바로 코사인 x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인 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코사인 x와 같다. 될까요? 네. 얘를 이제 말로 표현하면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고요. 얘는 좀 이따 각변환 공식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뒤쪽 계속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디인가? 방해금지 눌렀죠? 네.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서 오늘 첫 개념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래도 좀 결석한 친구 좀 괘씸하기는 하나 수환이 결석할 줄 알았습니다. 수환이가 오늘 결석 안 했으면 이거 녹화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수환이 이런 나오냐. 하여튼 오늘 수환이가 왔으면 진짜 수환이 보고 인간되다고 인정했어. 바로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자 탄젠트 봅시다. 탄젠트 이겁니다. 밑변에 대한 높이의 길이입니다. 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그림을 한번 보면 이건 중간고사 시험에 나왔던 그림 여기가 1이고 그때 여기가 1 뭐 이렇게 쭉 껐죠. 얘가 x라고 했을 때 요 길이가 바로 탄젠트 x입니다.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요 길이를 탄젠트 x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사인 x라고 해요. 사인 x 1분의 높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x가 점점 커진다고 생각해봐요. x가 점점 커지는데 무조건 이 선까지 가야 돼요. 이 선까지. 그러면 이 길이가 탄젠트가 되는 거고 이 길이가 탄젠트가 되는 거고 이 길이가 탄젠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인데 여기가 1이면 여기서 딱 마주칠 때 이때가 몇 도죠? 45도. 45도. 요게 사실 정사각형 1, 1에 여기면 요게 45도거든요. 여기가 1이었으니까 요것도 1이에요. 탄젠트가 1이 되는 값 45도예요. 즉 여기서 선을 쭉 긋습니다. 요게 1이라고 한다면 여기 만나는 점 있지 않습니까? 요게 4분의 파이라는 뜻이에요. 45도. 45도.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한번 보면 저기에서 얘가 2분의 파이가 되면 각이 2분의 파이가 되면 여기에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탄젠트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왜? 탄젠트가 원래는 이러한 직각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높이거든요. 점점 밑변이 얘가 1 뭐 이렇게 되면 빗변 높이 이렇게 되면 밑변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높이는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요 원 안에서만 봤을 때 밑변이 거의 0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2분의 파이가 되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변이 0, 즉 분모가 0인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0도에서는 탄젠트 값이 없습니다. 탄젠트 값이 없는데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점근선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죠. 점점 가까워진다. 점근선의 반대적인 의미 절대 지나지 않는다.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기에서는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탄젠트는요 문제로 나왔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가 나왔다 하면 무조건 점근선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탄젠트는 점근선을 조심하셔야 돼요. 탄젠트는 점근선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정의역 이거를 제외한 실수 전체 집합이다. 그럼 얘가 뭐가 되면 얘가 바로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m파이 플러스 2분의 파입니다. 얘가 점근선이에요. x 이퀄 m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얘가 점근선이에요. 얘가 점근선. 즉 절대 이런 값에서는 그 함수가 같지 않는다는 건데요. 자, 얘가 또 좀 여기 x의 개수가 달라지면 또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 그게 또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조금만 내려가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치역은 이제 실수 전체입니다. 1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땅 밑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사인하고 똑같습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그래서 탄젠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탄젠트 x와 같다라는 거고 주기가 이번에는 파이입니다. 주기가 파이입니다. 사인 코사인은 2파이고요.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입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점근선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자, 점근선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거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이걸로 외워버리면
그 x 탄젠트 x만 있을 때 요걸 적용할 수 있지. 탄젠트 x 대신에 탄젠트 뭐 k ax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ax 이렇게만 나와도 이 정근선 구하는 공식의 변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정근선은 얘를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x 이퀄 n 곱하기 주기 더하기 반주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주기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함수값을 받는데요. 그 기준이 되는 게 원점입니다. 얘는 반드시 원점을 지납니다. 탄젠트는. 그러면 한 주기가 지나면 다시 원점이 있습니다. 다시 그 y좌표가 0이죠. 또 한 주기가 지나면 또 y좌표가 0입니다. 요 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같은 거리 있는 만큼에서 정근선이 있으니까 원래 주기 n 곱하기 주기에다가 그 다음에 반주기마다 왼쪽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정근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이 이동하면 이 주기 이것 또한 또 달라질 겁니다. 평이 이동을 하게 되면 주기 빼기 평이 이동한 만큼 이 생기게 됩니다. 좋습니다. 예. 일단 요 정도만 해도 그 다음 변형은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오케이? 네. 주기 곱하기 n 더하기 반주기 이렇게 외워두시면 평이 이동했을 때 조금 더 고려하고 그 다음에 정근선 잡는 게 편할 겁니다. 정근선 이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니까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뭐 하나하나 이 개념들을 쭉 챙겨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거 한번 첫 번째 문제는 그냥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558번 문제, 559번입니다. 볼게요. 558번하고 559번입니다. 옳은 것은 y는 sin x, y는 cosine x 치역. 사인과 치역은 사인과 코사인은 그 치역이 y 좌표 대응되어지는 y 좌표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입니다. 실수 전체가 아니고 y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코사인 x하고 탄젠트 x는 y축의 대칭이니까 코사인 x는 y축 대칭이고요. 사인 x와 y 이퀄 탄젠트 x는 얘는 원점 대칭입니다. 네, 코사인만 y축 대칭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x는 y 이퀄 사인 x를 x축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아니고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고요. 정근선의 방정식은 n파이 아니고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주기 곱하기 n 더하기 2분의 반주기 x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5번 2분의 파이에서 sin x의 그래프와 y 그래프,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sin x 요렇게 됩니다. 요게 한 주기예요. 2파이 파이 앞으로 자주 그리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여기에서 여기 요렇게 지나가고요. 여기에서 최소값 갖고 요렇게 지나가는 요게 코사인입니다. 한 점,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보면 됩니다. 되겠죠? 네. 5번이 맞는 겁니다. 자, 559번 얘가 교과서 91쪽 중간은 15번 문제와 비슷한 문제입니다. 교과서 15쪽 네. 교과서에 어디 배치되는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사인 70도, 코사인 70도, 탄젠트 70도 이 관계를 이야기해봐라. 이건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나왔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분의 파이일 때 2분의 파이는 90도예요. 자, 요 그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요 안에서 요렇게 간 게 y 이퀄 sin x고요.
y 이퀄 코사인 x는 요렇게 됩니다. 얘가 y 이퀄 코사인 x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아까 얼마나 그랬죠? 4분의 8, 45도. 45도를 기준으로 45도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는 크고 4분의 8보다는 작다 일 때 sin x와 코사인 x를 비교해보면 얘가 더 크고 또 요 부분 x가 4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가 있을 때는 이때는 sin x가 코사인 x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당연히 sin 70도가 코사인 70도보다 더 커야 됩니다. sin 70도가 코사인 70도보다 더 커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책을 보든 sin x, 코사인 x와 탄젠트 x가 같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볼 수 없을 겁니다. 왜 볼 수 없느냐 하면 같이 그리면 그 그래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데요. 사실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쪽 좌표의 간격하고 이쪽 좌표의 간격하고 같게 그리려면 얘를 좀 더 넓게 해야 됩니다. 왜?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는 약 2분의 3.14니까 1.5, 즉 이쪽 그래프보다 이쪽을 1.5배 더 크게 그려야 되고요. 이렇게 그려야 되고 이렇게 사인이, 이렇게 코사인이 지나가야 되고 제대로 그린다면 탄젠트는 45도일 때 1을 지나면서 벌써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절대 탄젠트 x는 이 구간 안에서 항상 sin x보다 더 커야 됩니다. 왜 커야 되냐면 탄젠트 x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로 봅시다. 삼각비. 요게 기준각이에요. 여기가 x예요. 탄젠트 x는 밑변분의 높이고요. 얘는 빗변분의 높이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밑변분의 높이하고 빗변분의 높이는 똑같은 거고 밑변이 길어요? 아니면 빗변이 길어요? 빗변이 길잖아요. 그러면 분모가 큰 게 작잖아요. 0에서 90도 사이에서는 얘가 성립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3번이 그 답이 돼야 됩니다. 네, 상함수라고 하는 게 복잡한데요. 얘를 공부하면서 조금 재밌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프 그리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L이라고 그러죠. 그래프 플레이스토어 들어가면 그래프 그리는 앱 하면 몇 개 떠서 뜰 겁니다. 탄젠트 x 딱 뜨면 탄젠트 x 그래프가 나오고 sin x 그래프 하면 sin x가 나오고 뭐 그런 그래프들이 쫙쫙 겹쳐서 막 그리는 그런 게 나올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면 핸드폰을 깔아서 한번 해보시면 공부가 또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복잡한 게. 그리고 보통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y equal sin xy equal x 8분의 1x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모두 몇 개냐 이런 거 할 때 그 프로그램 띄워서 sin x 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 8분의 1x 딱 그려놓으면 직線쫙 지나가면서 점마다 이렇게 꾹꾹꾹꾹 점으로 표현해 줄 거예요. 재밌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시험 칠 때는 그걸 못 쓸 테니까 이해는 하셔야 될 거고요. 이제 세 번째 개념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개념. 다음에 여기 한번 깔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x의 개수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코사인, 사인, 탄젠트 앞에 뭔가 숫자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갖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밑에 일단 한번 보면 a sin bx, a 코사인 bx, a 탄젠트 bx는 각각 얘를
x축 방향으로 절대값 b분의 1배, y축 방향으로 절대값 절대값 a배 한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아까 sin x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게 함수값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a를 붙이면 a sin x가 되면 마이너스 절대값 a부터 시작해서 절대값 a까지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네, 몇 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sin x가 아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다면 얘는 y equal sin x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y equal 2 sin x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함수 모든 함수 값들에서 2배씩 하면 됩니다. 2배씩 하면 돼요. 2배씩 하면 됩니다. 2배씩 하면 되는데요. 뭔 뜻이냐면 얘가 이렇게 갔다가 0을 2배 해봐야 0이니까 다시 여기서 만났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결국 A, 즉 이 상하함수 전체를 A배 했다는 것은 A배 당겨서 늘렸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줄일 수도 있습니다. A가 2분의 1이면 얘가 이거고 2분의 1이 되면 2분의 1의 sin x면 얘가 요렇게 갈 거예요. 요렇게 가겠죠. 이해되죠? 그럼 최대값은 2분의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또 y equal 마이너스 2 sin x 이렇게 되면 모든 함수값 y 값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했으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상황 이해되죠? 즉 얘가 2가 되든 마이너스 2가 되든 최대값은 2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은 y값의 최대 y값의 최소가 됩니다. 그러면 이 b가 하는 역할은 뭐고? b는 옆으로 늘렸다 줄였다 합니다. 옆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건데요. 자, y equal sin x 얘가 주기가 얼마라고요? 주기는 2파입니다. 2파. 자, 핵심적인 거고요. 그 y equal sin bx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삼각함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주기입니다. 주기 안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주기가 가장 핵심적인 거고 주기와 관련된 문제로 꼭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기는 절대값 b분의 2파입니다. 원래 주기를 절대값 b로 나누면 됩니다. 자,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한번 설명하고 다시는 설명하지 않을 거라. 그래서 오늘 결승한 학생들한테는 내가 일단 제공을 합니다. 얘가 파이고 2파이 놓으시면 참 힘들어질 것 같았어요. 이래 되는데 자, sin 2x를 한번 봅시다. 2x y 그럼 2x 자체가 파이가 되면 2x가 파이일 때 sin 2x는 sin 파이이고 sin 2x는 sin 파이이고 얘가 sin 파이가 0이거든요. 0이잖아요. sin 파이 80도니까. 그러면 얘가 파이가 될 때 x는 뭐가 되면 돼? 2분의 파이. 이거는 90도가 되면 되죠. 바로 여기에서 이미 얘는 0이라는 함수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2x가 2분의 파이일 때 2x가 2분의 파이일 때 얘는 sin 2분의 파이 1이 되고 즉 2x가 2분의 파이가 되는 x 이퀄 4분의 파이에서 x 이퀄 4분의 파이에서 1의 함수값을 갖는
이런 개념으로 가면 얘는 요렇게 결국 요런 모양을 취하게 돼요. 즉 주기가 원래 주기 사인의 원래 주기가 2파이였는데 얘를 2로 나눈 파이가 주기가 되는 거예요. 180도 갈 때마다 얘가 요렇게 여기서 다시 만나야 되니까 다시 요렇게 갔다가 여기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여기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EX, X 개수가 2가 됐다? 2배 빨리 달리는 파워 모터를 달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바퀴 도는데 반밖에 안 밀린다. 당연히 사인 2분의 1x y 이렇게 하면 주기가 얼마라고요? 원래 주기 2파이인데 어떻게 돼? 얘를 2분의 1로 나누니까 주기가 4파이가 되는 거예요. 주기가 4파이. 즉 2파이가 반주기니까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이 그래프가 y 이퀄 2분의 1 사인 2분의 1x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최대 최소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A, B는 주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탄젠트는 원래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좀 고려하면 될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리고 얘가 그래프를 좀 키워지긴 한데 탄젠트가 이렇게 된 게 얘가 y 이퀄 탄젠트일 때 2배 하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2배다라는 것은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같다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래도 원래 탄젠트가 최대값 최소값 자체가 없는 함수이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고, 그래서 다른 상함수에서 사인과 코사인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탄젠트는 최대 최소 이야기를 못 하고요. 무조건 탄젠트는 뭐 정근선 이야기만 하게 돼 있어요. 정근선. 오케이? 네.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2파이까지 있을 때 이 코사인 x와 사인 dx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구해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을 자꾸 그려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파란색에서 그림을 좀 많이 좀 지루하더라도 좀 따분하더라도 자꾸 그려보시는 게 능숙해지는 방법입니다. 일단 정의력이 0에서부터 시작해서 2파이까지라고 잡았고요. 일단 보통 내등분 합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얘가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일단 내등분 해놓고 시작하시고요. 자, 제일 첫 번째 코사인 2x가 있습니다. 코사인 2x 그러면 한 칸 더 그리고 밑에도 한 칸 더 그릴게요. 얘가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럼 코사인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한 주기가 2라고 하는 것은 함수값 자체를 2배 했다는 거고 x 앞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주기가 2파이가 주기는 변함없고 위아래로만 땡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요? 얘가 2분의 파이에서 0이고요. 파이에서 마이너스 1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2배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2, 2. 뭐 이렇게 가는 게 지금 요 그래프가 y 이퀄 2 코사인 x입니다. 사인 2x는 y 이퀄 사인 2x는 최대값 최소값은 1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 2가 있죠? 일단 주기가 원래 주기 2파이를 2로 나눈 파이입니다. 사인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파이밖에 안 걸린다. 파이밖에 안 걸린다는 것은 여기서 다시 원점에 와야 되고 얘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 만났다가 다시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한 주기 또 요렇게 또 한 주기 이렇게 격자에 맞춰서 그려주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럼 교점의 개수 동그라미처럼 하면서 세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에서 만난다 라고 보면 되겠죠. 0에서
2파이까지 갈 때 sin EX 그러니까 주기가 원래 2파인데 주기가 파이가 되버리고요. 그 다음에 주기가 파이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코사인 이 코사인 X니까요. 코사인 X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네, 교정계수 4개가 나옵니다. 예, 됐고요. 그 다음 문제 뭐 어떤 거 할까요? 자, 밑에 561번도 한번 볼게요. 561번은 탄젠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인 코사인에 대한 얘기 봤으니까 탄젠트 2분의 x 있습니다. 원래 탄젠트 주기가 얼마라고요? 원래 탄젠트 주기는 파입니다. 근데 저기 2분의 1 x니까 x의 개수가 2분의 1이에요. 얘를 2분의 1로 나눠준 2파 얘가 한 주기입니다. 얘가 한 주기입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얘는 일단 평이 이동이 없으면 0,0을 무조건 지납니다. 0,0을 지나고 뭐 이걸부터 먼저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2파이예요. 그럼 점근선은 n 곱하기 주기에다가 그러니까 점근선을 구해라 하면 점근선은 2n파이 x 이퀄 2n파이 플러스 반주기 파이 이거거든요. n이 0일 때 0 플러스 파이 여기가 파이고요. n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또 그 옆에 또 그림이 하나 쭉 똑같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또 여기서부터 2파이가 지나간 주기가 2파이가 됐으니까 여기 3파이가 있고 여기가 2파이가 될 거예요. 실수 전체가 치역인 거 맞고요. 주기가 2파이라는 거 금방 B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 맞습니다. 평이동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점근선의 방정식은 n파이가 아니라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 주기 곱하기 n 플러스 반주기. 주기 곱하기 n 플러스 반주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 주기가 되는 기준점이 0,0 주기 곱하기 n이 y좌표 0이 되는 지점이고요. 거기서 반주기 더 들어가면 점근선이 있습니다. 되겠죠? 네, 요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562번 문제, 요게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562번. 2020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2020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여기 4 대신에 6이 왔던 값들을 봅니다. y equals 4 sin 2분의 파이 x 주기부터 이야기합시다. 주기는 원래 sin 주기가 얼마라고요? 그걸 같이 참여해 주세요. 2파이 하시면 돼요. 2파이인데 그러면 x의 개수 2분의 파이로 나눠주면 되고요. 네. 주의니까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그럼 얘는 4가 주기예요. 4가 주기예요. 최대값은 얼마라고요? 최대값은 4예요. 최대값은 4. 그러면 얘가 그래프가 사인은 원래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한 주기예요. 그럼 여기가 4면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리고 이 위에선 얘하고 이 밑에선 얘가 있는데 여기가 4, 여기가 마이너스 4. 얘는 얘가 결정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2까지만 보자 하라고 했죠. 요 그래프만 보자고. 요 그래프. 이때 y 좌표가 정수인 점 개수. (0, 1, 2, 3, 4) 얘가 정수 아니에요. 여기 양쪽에 둥어 있는 거 보셨죠? 0일 때 몇 개 있죠? 2개. 1일 때 몇 개 있죠? 2개. 2일 때 2개, 3일 때 2개, 4일 때 1개. 이렇게 총 9개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문제인데 그래프의 주기와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만 잡혀 있으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겠죠?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운의 정수를 구하는 내용이 요 범위 내라고 했으니까 x값이 0에서 2까지만 봐야 했으니까 물론 0에서 4까지 보자라고 한다면 이쪽 운의 정수도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0에서 2까지만 봐라 했기 때문에 이 전체를 그리고 주기가 4고 그리고 그럼 여기까지구나 반 주기에 해당하는 그래프만 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되겠죠? 네,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형 3은 한번 넘어가 보고 오늘 마지막 유형이 될 것 같은데 꼭 나머지 해보시고 어려운 거 있으면 다음 시간에 많이 질문을 주시고요. 2번 좀 풀어보시고요. 파란색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셔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보면 막 헷갈려요. 지금 이제 평행 이동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 기준점대로 옮기기 시작할 겁니다. y 이퀄 fx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 알죠? x 대신 x 마이너스 p, y 대신 y 마이너스 p, q가 들어가면 x 축방향으로 p만큼, y 축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칭 이동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y축에 대칭 이동한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갔다. 원점에 대칭 이동했다. 바로 이거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는 넣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밑에 있는 얘 y 이퀄 a sin bx 플러스 c 이거 플러스 d가 있습니다. 여기서 a, b, c, d가 결정하는 거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아주 자세하게 적혀져 있는데 요까지 봐야 됩니다. 얘를 그냥 이렇게 보지 말고 a의 sin b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얘는 b분의 c가 되겠죠. 플러스 d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y 이퀄 a의 sin bx를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y축 방향으로 d만큼 평행 이동하는 겁니다. 저기 있는 거죠. x 대신에 x 플러스 b분의 c가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 이동한 거고 y축 방향으로 d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되시겠죠? 네. 자, 그렇게 보면 우리 다시 이걸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요거 하려고 결국 오늘 수업의 맨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최대값과 최소값이 y값이 최대값과 최소값이 마이너스 절대값 a에서 절대값 a였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d만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최대값이 뭐죠? 최대값은 절대값 a 플러스 d가 되는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보통 평행 이동할 때 얘를 그렸어. 얘를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여기가 a고 절대값 a고 여기가 마이너스 절대값 a겠지? 근데 얘를 그리라 하면 다시 그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돼. 여기가 원래 여기가 x축을 y 이퀄 0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이 그래프 자체를 y축 방향으로 d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얘가 d인 거야. 얘가 d. 그럼 얘는 뭐야? 이 좌표가 d 플러스 절대값 a 플러스 d고 마이너스 d 이렇게 그냥 원래 있는 거 여기를 그려놓고 좌표를 바꿔 그리면 돼. 무슨 뜻인지 이해돼? y이퀄 0이었으니까 얘가 y축 방향으로 d만큼 올라갔으니까 이제 y이퀄 0이 y이퀄 d가 될 거야. 그치? 그럼 얘도 d만큼 올라갔을 거고 얘도 d만큼 내려갔을 거고 뭐 그렇겠지. 이거 플러스 d예요. 플러스 d d만큼 같이 올라가겠죠? 위에 올라가도 같이 올라갈 거고 내려가도 같이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주기는 뭐라고요? 주기는
이 파이를 P로의 절대값으로 나눈 거예요. 요거는 뭐 X 개수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이에요. 주기 얘는 가장 핵심이에요. 얘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헷갈려. 다른 건 헷갈려도 돼요. 근데 얘가 헷갈리면 안 돼요. 물론 다른 건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D가 바로 이 사인 함수 혹은 코사인 그 함수의 가운데를 지나는 어떤 기준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만큼 D에서 A만큼 D에서 마이너스 A만큼 뭐 아래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건 평행 이동은 요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건데 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얘는 나중에 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생각 방정식의 해를 구할 텐데 그때는 어차피 얘를 치환해버려가지고 간단하게 나타낸 어떤 변수에 대한 값을 구하고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평행 이동 상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여튼 요거 두 개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56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얘는 자, 6 sin 파이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식이 뭐 이렇게 n만큼 y축 방향 n만큼 평행이동한 식이 이렇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를 가지고 평행이동 상태를 파악하시면 되겠죠. y 이퀄 6에 sin 파이로 묶어야 돼요. x 앞에 아무것도 없도록 x 개수로 묶어놔면 x 플러스 2분의 1이 될 거고요. 플러스 8입니다. 네, x 대신에 x 플러스 2분의 1이 들어갔으니까 m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n은 8이고요.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요. 네, 요 평행 이동에 대한 문제는 익힘책 168쪽의 6번에서 등장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간단한 문제가 익힘책에서 등장하고 있고요. 67번 문제 한번 볼게요. 67번. 자, y equals sin ax 마이너스 2 이거의 그래프는 y equals sin x의 그래프를 y축에 대칭 이동한 후 x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밑에 상황을 가지고 위에 거하고 맞춰보면 어떨까요? 즉 y equals sin x를 y축 대칭 이동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y equals sin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다시 x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던 sin, 자 여기 마이너스인데 x 대신에 x 마이너스 b 요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sin 마이너스 x 플러스 b 요렇게 갈로를 풀어주면 됩니다.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B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요거 챙겨 나갈 수 있는 문제. 그렇게 네, 아주 난이도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69번 문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모든 걸 확인해 볼까요? 네. 상관없이 탄젠트입니다. 탄젠트는 최대값 최소값 자체가 없어요. 최대값 최소값이 없습니다. 항상 점근선이 요거 여기가 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점근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를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단 한번 볼까요? 치역 틀렸습니다. 치역은 y는 실수 이렇게 됩니다. 주기가 2파이냐? 원래 주기가 파인데 파이를 2로 나눴습니다. 2로 나눴습니다. 네, 2분의 파이가 주기입니다. 2분의 파이 콤마 0을 지나면 여기 2분의 파이를 넣어보면 됩니다. 2분의 파이를 넣으면 파이 빼기 파이니까 탄젠트 0. 탄젠트 0이 0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0 빼기 1이니까 2분의 파이 콤마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 얘가 0이 되버리면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점근선. 네, 지금 주기가 2분의 파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주기 파이 플러스 반 주기라고 했죠? 평행이동이 없을 때. 근데 얘는 3에 y 이퀄 3에 탄젠트 2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에요. 0,0이던 것이
어디로 갔냐면 얘가 원래 0,0이던 것이 y equal 3 탄젠트 2x 0,0이던 것이 어디로 갔냐면 2분의 파이 콤마 마이너스 1로 갔단 말이에요. 기준이 되는 점이. Y축 방향으로 움직일 때 점근선이 변하지는 않아요. 점근선이 위아래로. X축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럼 제일 처음에 기준이 되는 0이 1로 갔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갔죠. 그럼 2n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일 때 0이었는데 여기서부터 반주기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반주기 4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돼요. 자, 2n 파이예요. 2분의 n 파이죠. 2분의 n 파이. 자,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주기가 2분의 파이예요. 주기가 2분의 파이예요. 근데 2분의 파이에서 x축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이동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0이 있던 그 지점으로부터 반주기거든요. 0이 있던 자리가 여기 0 들어갔을 때 0이었는데 0 들어갔을 때 2분의 파이를 만들어주고 요것도 평이동한 거예요. 요만큼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기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평행 이동량 양은 x축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플러스 반주기예요. 그러니까 0,0이 어디로 갔는지 그 0,0이 옮겨진 부분으로부터 반주기만큼 왼쪽 반주기만큼 오른쪽에 있다는 거예요. 점근선이. 되겠어요? 무서운 탄젠트는. 그래서 얘가 또 2분의 n 얘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거든요. 얘가 0일 때가 여기 1일 때하고 요거 없이 여기 1일 때하고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묶어서 2분의 n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요. 얘를 2분의 n 플러스 1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얘가 그냥 n이 0일 때 2분의 1인데 얘 없어도 n이 1일 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얘를 n으로 잡아도 똑같은 겁니다. 그냥 2분의 자연수 곱하기 파이 뭐 이렇게 보면 되니까 얘를 다르게 2분의 n 파이 플러스 4분의 n 4분의 파이 이렇게 봐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4번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5번 x축 방향으로 파이만큼이 아니고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거 보고 챙기시면 됩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항상 탄젠트 문제는요, 합답의 문제가 나오거나 뭔가 여러 개 중에 골라라 하면 무조건 점근선 쪽으로 봐야 돼요. 점근선 쪽에서 뭐 틀릴 수도 있고, 다른 거 다 틀릴 때 점근선이 맞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오늘 가장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 각각의 변수들이 갖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탄젠트는 점근선이 어떻게 해서 결정되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봤습니다. 파란색으로 조금 줄 잡고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월 5일은 가중생사가 맞을 것 같아서 일단 하루 쉬고 수요일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때 진짜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삼각함수 그래프, 삼각함수 그래프의 활용, 그 다음에 등차, 등비 수열, 수열의 합,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한 5개 단원이 돼요. 5개 단원. 한 주에 한 개 단원씩 밀고 가야 돼요. 한 개 단원씩. 정신없이 가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